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1억 모으기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이 1억이라는 돈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회초년생 시절에 막연하게 1억을 모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제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제외하고 저축을 한다고 했을 때 1억을 모으기까지 걸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투자를 하던 집을 사던 아니면 그 돈으로 뭐 사업을 하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택권을 가지려면 최소 1억이라는 시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사실 이건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모으느냐?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사실 돈은 잘 모이지 않고요. 또 계획 짠 것도 흐지부지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게 반복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막연한 이야기들 말고 제가 실제로 실천했던 현실적으로 1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마인드를 세팅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모으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갖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돈을 모으려면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사고 싶고 놀고 싶고 편하고자 하는 것들을 일부는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모으는 것 때문에 옷을 못 사, 배달 음식을 못 사 먹어, 택시를 못 타, 이렇게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요, 돈을 모으는 것이 행복한 일이 아니라 불행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내가 택시 탈 거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대중교통을 타고, 내가 옷을 5벌을 살 거 2벌을 사고, 그 대신 내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면서 훨씬 더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실 물건으로 얻은 기쁨, 뭐 당장의 쾌락을 위한 소비의 행복은 진짜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돈을 모으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마인드는요, 소비를 못하는 걸 참는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돈이 쌓이는 걸 즐기는 관점으로 바꿔야지 그 순간부터 정말 돈이 빠르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책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돈에 대한 관념이 완전 바뀌게 된, 저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도움이 되었던 책인데요. MJ 드마코의 Unscripted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되게 두껍고 검정색으로 된 표지거든요. 책이 물론 두껍지만 한 번 읽으면 굉장히 술술 읽히고 읽는 내내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 이 책에서 말한 핵심은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방식, 즉 사회가 짜놓은 스크립트를 그대로 따라가서는 빠르게 부를 만들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스크립트 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 책을 읽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착실하게 저축만 하면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사실 주식이 뭔지도 잘 몰랐고, 그래서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주식은 왠지 무섭고 뭔가 도박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스크립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부의 추월차선을 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고요. 그때부터는 저는 안전지대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월급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급여 이외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또 그 전에는 제가 회사를 벗어난 삶은 아예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스스로 수입 구조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는 책이에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야 내가 왜 이 속도로 밖에 돈을 못 모으고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됐고요. 그 이후부터는 제 삶에서 뭔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 자체가 아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게 됐고요. 정말 제 인생을 바꿔준 인생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모으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돈을 더 잘 모으지? 어떻게 투자를 해보지? 이런 방법들을 찾기 전에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삶에서 어떤 구조 안에 있는지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시작만으로도 앞으로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마인드에 대한 세팅이 되었다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1억을 모아봐야겠죠. 첫 번째 방법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저축입니다. 시드가 완전 제로라고 했을 때 결국 시드가 100만 원이던 뭐 1000만 원이던 시드가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저축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저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의지가 부족하신 분들은 자동이체를 걸어두세요. 저는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자동이체로 월급의 절반 이상을 무조건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용카드는 있지만 큰 금액에 대한 할부가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지금도 신용카드를 거의 쓰지 않고 체크카드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가계부 어플을 사용해서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를 매일매일 계속 체크를 했어요. 이걸 하다 보면 내가 이미 화장품이 많은데 계속 올리브영에서 신상 화장품을 사고 군것질도 엄청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썼어? 싶은 소비들이 계속 가계부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랑 유지해야 될 부분이 구분이 됩니다. 저는 그때의 습관으로 지금까지 또 가계부를 꼼꼼히 쓰고 있거든요. 요즘은 토스처럼 내가 쓰는 카드를 다 연결해 두면 자동으로 수입이나 지출 이런 것들을 분류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라도 가계부를 쓰는 것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내가 결제하는 카드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인터넷 쇼핑을 할 때는 네이버 페이로만 결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좋냐면 그 적립금이 은근 쏠쏠하게 쌓입니다. 똑같은 돈을 써도 적립금 혜택이 좋은 하나의 카드로 쓰는 것도 굉장한 방법이고요. 요즘은 또 네이버 라이브 방송이나 카카오 라이브 방송 이런 모바일 라이브 방송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시간 방송에서 사면 똑같은 제품을 라방 특가로 더 저렴하게 사는데 거기에다가 사은품이랑 커피 쿠폰 이런 추가적인 혜택까지 붙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전에 그 상품이 라방 예정인지 먼저 찾아봐요. 그리고 그 날에 알림 설정을 해놓고 조금 더 추가적인 혜택을 받고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근마켓, 중고 어플 이런 것들도 이용하면서 저렴하게 물건을 사기도 하고 필요 없는 건 팔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쌓이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저축을 할 때도 단순히 통장에만 돈을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넣어두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적금 통장, 주택 청약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을 했고요. 특히 CM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CMA는 돈을 넣어두면 매일매일 이자가 붙으면서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계좌라서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면 저축할 돈은 자동이체로 이제 적금에 빠져나가게 이렇게 하고 주택 청약도 마찬가지로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생활비나 비상금 통장은 CMA 통장으로 옮겨놓고 그 안에서만 쓰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금 만기가 되면 이자까지 포함한 그 목돈을 다시 적금으로 묶어두거나 아니면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회사채에 투자를 하기도 했어요. 자, 일단은 이 방법으로 계속해서 CD를 차근차근 모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1억을 모으는 방법은 바로 단순히 아끼고 모으는 걸 넘어서 돈을 모으는 속도를 올리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근로소득이나 절약만 잘한다고 해서 생각보다 1억까지 가는 속도는 굉장히 느릴 수가 있어요. 물론 연봉이 엄청 높은 분들은 금방 1억을 모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사실 저도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연봉이 엄청 높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 정도 연봉이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연봉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서서 소개한 제 인생책 덕분에 어떻게 하면 더 절약을 하고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건 이직이에요. 내가 같은 시간을 쓰잖아요. 9 to 6로 똑같이 일을 하는데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확실하게 돈을 빠르게 모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하고 나서 학원을 다니고 스터디를 하고 주말마다 자소서 쓰고 면접 준비하면서 이직에 성공을 했습니다. 덕분에 이전 회사보다 더 높은 연봉, 상여금들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축의 속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 밖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했어요. 그 과정에서 공모전에도 도전을 합니다. 싱굿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공모전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싱굿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 영상 공모전, 사진 공모전, 슬로건 공모전 굉장히 많은 공모전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영상 편집, 슬로건, 기획 이런 공모전에 한 10개 이상 그 당시에 꾸준히 막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그 당시에 참여했던 공모전들에서 꽤나 수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금상 받았던 공모전도 있고 최우수상 받았던 공모전도 있어서 그 당시에 정말 의미 있는 부수입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금이라는 금액 자체보다 내가 회사에서 받는 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아이디어나 작은 능력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경험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경험이 생기고 저는 돈을 버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다 라는 생각과 자신감까지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도 개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 덕분에 지금은 회사를 나와서 이렇게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개의 수입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부터 큰 걸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직이든 공모전이든 작은 부수입이든 내가 지금의 월급에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하고 월급 이외에 단돈 10,000원이라도 벌어보는 경험, 이게 그 시작입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수입은 당연히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속도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생기는데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아, 내가 회사 밖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구나. 이걸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면 진짜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내일 당장 회사에서 잘리더라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 이런 기본적인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단순한 저축 단계를 넘어서 시드가 아마 의미 있게 불어났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계는 결국 투자예요. 자, 처음부터 무리하게 큰 수익을 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방법부터 시작을 했어요. 바로 공모주였습니다. 물론 공모주가 무조건 100% 수익을 보는 투자는 절대 아니지만 마침 제가 공모주 투자를 하던 그 당시가 공모주 투자 열풍이 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수익의 행복을 찾기도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내가 투자로 돈을 벌어봤다라는 경험이 저에게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다만 공모주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일단 시드가 많아야 되고요. 시드가 많더라도 경쟁률이 높은 종목은 배정받는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커다란 수익을 내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ETF, 그중에서도 S&P 5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 그리고 해외와 국내에 상장된 ETF 둘 다 투자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식을 완전 처음 하던 시기에는 저도 막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하고 막 이 기업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고 막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당시에 막 핫한 종목들, 누가 괜찮다고 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해서 그때 투자했는데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 단계에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내가 정말 열심히 저축하고 이직하고 막 부업을 해서 번 돈인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했다가 잃는다는 게 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투자에 대한 태도를 좀 바꾸게 된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저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멘토들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이 기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 기업이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계좌를 막 보다 보면은 떨어지면 막 불안해서 팔게 되고 오르면 더 이제 사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흔들렸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식시장은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당연한 구조입니다.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떨어졌을 때 더 살 수 있는 기회랑 용기가 생기는 거니까요. 결국에는 기본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제가 막 완벽하게 주식을 너무 잘한다, 이건 절대 아니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뉴스도 봐야 되고 기업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산업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어요. 어떤 산업이 어떤 이유로 성장하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단순히 내가 돈을 굴리고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보는 눈을 완전하게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내가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다양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1억을 만든다는 건 어떤 특별한
특별한 방법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인드를 바꾸고 돈이 모이는 구조를 만들고 수입을 늘리고 그리고 투자까지 이어진 이 전체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큰 걸 바꾸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보시고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시고요. 물론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뭐야 그냥 내가 주식 투자 잘해가지고 한 번에 1억 벌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과정으로 1억을 모았기 때문에 돈의 소중함도 훨씬 더 잘 알게 되었고 돈을 모으고 이게 새나가지 않는 방법까지도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방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첫 1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의 1억 모으기에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